자, 이제 앞에 또 화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걸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잘 안 보이니까 얘만 좀 키워놓고 볼게요. 자, 제가 지금 안녕이라고 하는 글자를 작성을 했는데 이 녀석한테 띄어쓰기를 한 칸 넣어주면 얘는 한 칸 띄죠? 근데 이 한 칸 띄어쓰기 말고 한 칸을 더 띄고 싶으면 얘는 안 되죠? 적용이 안 됩니다. 이거는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안 되는데 이걸 가능하게 하는 걸 배울 거예요. 자, 내가 띄어쓰기를 한 칸 이상, 즉 두 칸부터 띄어쓰기를 두 칸 이상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뭐 물론 그렇지 않고 한 칸의 띄어쓰기를 쓸 때도 당연히 사용이 가능한 녀석이긴 한데, 자,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습니다. 얘는 %라고 하는 기호고요. 여러분들 키보드에 Shift 누르고 숫자 7번 누르시면은 이 기호가 작성이 돼요. 그리고 나서 NBSP 그 다음 세미콜론까지 찍어주면 얘는 태그가 아니에요. 얘는 태그가 아니라 이렇게 독단적으로 존재하는 녀석입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이거 하나당 한 칸의 띄어쓰기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녀석을 하나 더 넣어주면 이제 띄어쓰기가 한 칸 더 됩니다. 이렇게 두 칸의 띄어쓰기를 가지게 되죠. 우리가 줄바꿈을 할 때는 br이라는 태그를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냥 공백 한 칸의 띄어쓰기를 입력하고 싶을 때에는 이 nbsp라고 하는 이 녀석을 사용을 한다. 자, 얘는 이 %라고 하는 기호가 들어가 있는데 이 기호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HTML 안쪽에 이 태그 구성에다가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안녕이라고 하는 글자에 꺽쇠를 앞뒤로 넣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화면상에 꺽쇠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안녕이라는 글자가 꺽쇠 안에 들어있게끔. 그러면 여기다가 꺽쇠 열어주고 여기다가 꺽쇠 닫아주면 나오는 것 같이 보이긴 하죠. 이 나온 것처럼 보이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건 좀 모양이 이상하죠. 이게 실제로 지금은 나오지만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 안 나오는 경우는 왜 안 나오는 거냐? 얘를 태그로 인식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HTML 영역 안쪽에다가 이런 꺽쇠, 즉 특수기호 같은 거를 사용하고자 할 때 %기호로 시작하는 몇 가지 것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왼쪽 꺽쇠는 LT고요. 오른쪽 꺽쇠는 GT예요. 이렇게 쓰면 이상하지 않고 딱 적용이 잘 돼요. 이거랑 같은 개념으로 MBSP라고 하는 녀석도 존재하는 겁니다. 얘도 공백이라고 하는 특수 기호예요. 그 기호를 처리하기 위해 존재하는 정의되어 있는 방식이다. 지금 제가 LT, MBSP, GT 세 가지 알려드렸는데 이거 말고도 뭐가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10 곱하기 10은 100이라고 하는 문자를 보여주고 싶다라고 할 때 우리가 곱하기를 이렇게 별표로 쓰는 것도 어느 정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곱하기 기호를 쓰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밖에 없죠. 이거 지금 X라고 하는 알파벳을 쓴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녀석이 있어요. 타임스인가? 타임스네요. 얘가 곱하기라는 기호를 대체해요. 이런 식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들이 꽤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다 보면 되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애초에 이 %기호 얘는 그냥 입력을 해도 사실 나오긴 나오지만
이게 그냥 입력했을 때 못 나오는 경우라면 이 녀석도 기호가 있어요. AMP라고 하는 이 녀석.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되게 많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 검색해보고 종류를 가볍게 훑어본 다음에 나중에 필요한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라고 하고 다시 찾아보면 돼요.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는 GT, LT 그리고 MBSP 이 정도 일단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공백, 2칸 이상의 공백을 사용하고자 할 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안녕이라는 글자에다가 한 칸은 그냥 띄고 이 뒤에다가 MBSP를 넣어주면 이거는 띄어쓰기 2칸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근데 이 기본으로 가능한 한 칸 공백을 이렇게 쓰지 않고 MBSP만 활용을 해도 괜찮고 많이 넣는다면 많이 넣는 대로 다 바뀔 거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는 이런 거 하나 배워볼 겁니다. 자, 우리가 A 태그를 사용해서 어떠한 글자를 감싸 놓는다면 이 녀석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디자인이 파랗고 밑줄도 그어져 있고 몇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녀석의 밑줄을 좀 제거를 해보고 싶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 얘는 텍스트 데코레이션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의미가 글자의 꾸밈이죠, 꾸밈. 그거를 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밑줄이 사라져요. 텍스트 데코레이션 논 밑줄을 없앨 때 쓰는 방법. 그러면 밑줄을 넣고 싶을 때 쓰는 방법은 뭘까요? 자, div한테 이번에는 밑줄을 넣어주고 싶어요. 텍스트 데코레이션에 언더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거. A 태그는 기본적으로 텍스트 데코레이션 언더라인이 들어가 있는 거였구나 라고 아시면 돼요. 언더라인과 논 그리고 데코레이션 이 속성에서 쓸 수 있는 값으로는 더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W3 스쿨즈 사이트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알아봤는데 어제 배운 거 플러스 오늘 배운 거를 해서 또 문제를 풀어볼 시간을 드릴 겁니다. 제가 문제를 열어 드릴 거예요. 자, 배운 것들을 적절하게 다 활용하시면 되는데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 지금 한번 해보시면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정답들은 다 올라갔고요. 오늘 문제 풀 거 쭉 올라왔습니다. 이거 다 풀어보실 거예요. 뭐가 되게 많아 보이지만 사실 별거 없어요. 간단한 녀석들이라서. 근데 한 가지 설명만 좀 드릴게요. 마지막에 있는 이 BMX 사이트의 상단 메뉴까지 구현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 녀석은요. 자, 문제를 들어와서 얘를 클릭해보면 이렇게 뜹니다. 이거는 실제로 사이트는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한 예시 하나를 만들어 놓은 건데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밑에 있는 정답 예시를 보셔도 돼요. 결국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이거다 라는 얘기예요. 이걸 만들어 봐라. 근데 자 보세요. 이것들이 조금씩 달라요. 지금 보시면 다시 처음부터 열죠. 헷갈리니까. 첫 번째는 이렇게 생겼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써 있어요. 아이템 사이의 너비가 동일하게 해달라.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템의 너비가 동일하게 해달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걸 사용해도 좋은데 여기 나타난 것처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보시면서 이 마우스 올라갔을 때 색깔 바뀌는 것까지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첫 번째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자, 얘는 보세요. 이만큼과 이만큼 그리고 이만큼과 이만큼 이만큼과 이만큼 이만큼과 이만큼의 너비가 어때요? 다 같아 보이죠? 이 너비가 같으면 돼요. 이게 두 번째 문제랑 이 문제랑 사실 똑같은 얘기긴 하거든요. 근데 방식을 다르게 두 개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거를 골고루 활용해서 이렇게. 그리고 그 뒤에 거는 아이템의 너비가 동일해라 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좀 잘 보시면은 글자가 긴 녀석은 좀 짧게 남아 있고요. 글자가 적은 녀석은 길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아이템,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크기가 일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조금씩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 녀석은 지금 이 구조를 봤을 때 이 3번 해결책에서 이렇게 넘어오면 되겠네요. 여기는 짧고 여기는 좀 기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4가지 버전의 정답을 다 만들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쭉 내려가 보시고요. 지금부터 시간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볼 거예요. 자, 젠코딩으로 네이버 구글 다음으로 가는 링크를 만들어 달라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 보면 정답이 쓰여져 있죠. 근데 이거를 지우고 다시 만들어 보시는 문제였으니까 이건 참고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배웠던 젠코딩 그거에서 이제 플러스로 한 가지 개념이 더 나왔죠. 어떤 거였냐면 자, 지금 일단 구조만 생각을 했을 때에는 A 태그를 하나 만들 건데 이 A 태그의 형제로 BR 태그가 하나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 A 태그의 또 형제로 BR 태그의 형제로 A가 또 올 거고 그 다음 BR이 하나 더 오고 A가 하나 더 와요.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 안에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나가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제가 알려드리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 하나는 뭐였냐면 이제 태그에 사용할 수 있는 속성 부분, href 같은 이런 속성 부분에다가 애초에 값을 넣어서 만들고자 할 때 우리가 젠코딩을 하는 방식에서 대괄호를 쓰면 됩니다. a 태그를 만들 건데 이 a 태그에 속성을 넣을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대괄호 안쪽에다가 href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값을 다 명시를 해 준다면 얘는 애초에 이 속성 값이 들어있는 채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A 태그가 가졌으면 하는 컨텐츠를 넣어주는 부분은 중괄호로 표시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A 태그가 네이버라고 하는 글자를 감싼 채로 만들어지게 돼요. 이 두 가지 개념을 추가로 활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볼 수 있었겠죠? 문제에 정답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았었는데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헷갈릴까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걸 가지고 한다면 여기까지 그냥 써놓도록 하죠. 얘가 네이버로 이동, 구글로 이동, 그리고 새 창으로 열기라고 하는 타겟 옵션도 하나 들어가 있는데 자, 지금 href라고 하는 속성값 말고 타겟이라고 하는 속성을 하나 더 줘야 돼요. 그럴 때에는 대괄호를 하나 더 써서 언더바 블랭크 이렇게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이래도 가능하고 아니면은 이 타겟 언더바 블랭크라는 녀석을 href의 뒤쪽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만들어도 똑같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쓰세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속성 하나당 대괄호 하나를 감싸는 편이긴 해요. 왜냐면은 내가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자, 그러면 기본적인 틀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플러스 br에다가 또 a 태그 하나를 만들어 줄 거고 여기서는 구글로 이동 그리고 주소 부분 구글을 바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쓰다 보면 미리 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나오죠. 이럴 때에는 곤란해하시지 말고 그냥 줄을 바꿔버리면 됩니다. 어딘가 하나라도 줄을 바꿔서
지금 저는 이 2라는 글자에서 줄을 바꿨는데 여기서 바꿔볼까요? 이렇게 바꾸면 미리 보기 사라져요. 왜냐면은 얘네 지금 두 줄로 작성된 코드라서 이건 젠코딩이 안 먹습니다. 탭이 안 돼요. 그래서 줄을 바꿔놓고 적당히 고칠 걸 고친 다음에 내가 줄 바꿨던 부분을 다시 합쳐주면 피해받지 않으면서 처리가 가능할 거예요. 이거는 또 인식이 이렇게 됐군요. 이러면 이렇게 합시다. BR 태그 부분을 다 끊읍시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줄 바꾼 부분만 다 없애준 다음에 그냥 하면은 탭이 또 안 먹을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잘라내기 붙여넣기 탭 어딘가 줄이 또 바뀌어 있나. 왜 안 만들어지니? 줄이 또 바뀌어 있었네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예 다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자, 첫 번째 문제 간단하게 해결을 했고요.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갈 겁니다. 크기와 색상이 다른 링크 버튼 3개 만들어 달라. 예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저는 그냥 지금 써져 있는 이 녀석을 좀 활용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상황은 네이버 A 태그고 구글 A 태그고 다음도 A 태그예요. 근데 이 녀석들이 따로따로 스타일을 가져야 되니까 그냥은 안 되겠죠. BR을 지워줄 거고 얘네들을 각각 다른 이름의 태그로 감싸주겠습니다. BR을 지우는 이유는 어차피 블록 요소인 태그로 감싸준다면 알아서 줄바꿈을 할 거기 때문에 굳이 BR로 한 번 더 줄바꿈을 할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거고요. 그럼 이제 div의 자식인 A, 내비의 자식인 A, 섹션의 자식인 A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겠죠? 얘는 글자 크기만 좀 키워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따로 건드릴 건 더 없을 것 같네요. 왜냐면 기본으로는 어차피 검은색이 들어가 있었으니까 얘는 조금 더 키워주고요. 그 다음에 컬러만 레드 이렇게 주도록 하죠. 그 다음에는 섹션의 자식으로 있는 A한테 크기 조금 더 키워주도록 하고 얘는 블루로. 그러니까 사실 A 태그 같은 경우는 기본이 블루고 여기가 블랙이 들어가는 게 맞군요. 이렇게 이러면 얼추 흉내를 낸 거죠. 자, 이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각각의 크기와 색상과 정렬 상태가 다른 링크 버튼 3개. 자, 방금 이거 만들어놨던 거 또 응용해서 처리를 할 건데 정렬만 추가하면 되겠네요. 다른 거는 굳이 건드릴 필요 없이 정렬 부분만. 자, 첫 번째 이 녀석은 텍스트 얼라인을 라이트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녀석은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로. 자, 근데 이렇게 줬을 때 안 움직여요. 왜 안 움직여요 이거? div의 자식으로 있는 A한테 부여를 했어요. 그러면 A는 얘가 이렇게 안 움직일 때는 영역을 씌워보면 찾기가 쉬워요. A는 이만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글자가 꽉 차 있는데 당연히 정렬이 된 거죠 이미.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이 녀석을 div한테 줬어야겠죠?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내비한테 텍스트 라인 센터를 주고요. 얘는 없애고 여기는 이제 섹션한테 텍스트 라인 레프트는 굳이 줄 필요가 없겠네요. 어차피 왼쪽 정렬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이번에는 100칸짜리 바둑판을 만들고
하나의 칸에 마우스를 올리면 해당 칸의 배경색이 바꾸도록 해주세요. 이거 호버 얘기하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100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젠코딩을 활용하지 않으면 div 복사 붙여넣기를 100번을 해야 되는데, 저는 젠코딩을 사용해서 이렇게 div 100개 한 번에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div에 공통으로 너비 100과 높이 100,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로, 문제는 레드였는데 레드로 주면은 눈이 좀 아프니까 그냥 그린으로 처리할게요. 자, 근데 이렇게 하면 각각의 div들이 다 한 줄을 혼자 써서 밑으로 쭉 내려가는 상황이니까 이 녀석들의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록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100개가 쭉 나오죠. 자, 지금 이거는 정렬이 된 게 아니에요. 문제도 정렬을 딱히 안 했기 때문에 얘는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녀석을 정렬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div 100개의 부모를 하나 만든 다음에 이런 부모를 하나 만들어 준 다음에 섹션에게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준다면 얘는 가운데 정렬을 하겠죠? 왜냐? 지금 각각의 div들은 다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이니까 하나하나가 다 글자 취급. 그럼 부모한테 글자를 가운데 정렬해 라고 명령을 했으니 정렬이 잘 되겠죠? 이거는 그냥 플러스로 알려드리는 거고, 그리고 제가 방금 이거 적당히 써놓고서 줄바꿈 들여쓰기 한 번에 맞춘 거는 전체 선택한 다음에 Shift 탭 누른 겁니다. 이거 이 코드펜 안에서 쓸 수 있는 단축키예요. Shift 탭. 그러면 어느 정도는 줄바꿈을 들여쓰기를 맞춰줘요. 100%는 아니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호버 적용시켜 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도 섹션에 div, 자식으로 있는 div라고 명칭을 하겠습니다. 이걸 굳이 이렇게 바꾼 이유는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아서 스타일을 입히는 게 조금 더 올바른 방식이에요. 이 밑에서 이제 섹션에 자식으로 있는 div인데 호버를 했을 때 이때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핑크로 바꾸겠다. 눈이 안 아픈 색깔로. 자, 그러면 이렇게 호버 처리가 잘 되겠죠. 자, 근데 호버라는 이 녀석은 좀 특별해요. 뭐가 특별하냐면 지금 이 자리에 붙어있는 div에 붙어있는 이 상황과 만약에 섹션에 호버가 붙어도 동일한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얘는 무조건 앞쪽으로 당기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은 섹션에 호버가 되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럴 때는 정확하게 체크를 해주는 게 맞지만 뒤에 있나 앞에 있나, 호버가 뒤에 있나 앞에 있나 동일한 상황일 때는 호버는 무조건 앞쪽으로 당겨주는 게 좋습니다. 이것까지 하나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문제랑 상관없는 얘기인데 하나만 좀 말씀드려볼게요. 뭐 얘기할 거냐면 제가 div를 뭐 10개를 만들 건데 100개를 만들 건데 이 div에 1부터 100까지의 숫자가 입력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자, 그때는 실제로 값을 1부터 100까지 다 넣을 필요 없이요. 이거 중괄호는 해당 태그 안쪽에 들어갈 컨텐츠를 넣는 부분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다가 달러를 넣어주게 되면 얘는 자동으로 카운팅을 해요. 근데 이 달러가 지금 하나 들어갔죠? 두 개가 들어가면 두 자리로 카운팅을 해요. 아이고. 달러가 두 개가 들어가면 01부터 100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달러가 세 자리가 들어가면 001부터 100까지, 네 자리가 들어가면 0001부터 0100까지 이런 식으로 달러 하나당 카운팅하는 자릿수다.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 사용할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생각이 난 김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다음 문제. div 태그만 사용해서 사과의 색상을 레드로 변경해라 라고 하고 있는데, 자, 이만큼의 내용을 제가 이쪽으로 가져온 다음에, 자, 사과라고 하는 이 글자들만 빨간색으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자, 그러면 텍스트가 이렇게 쓰여져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사과라는 글자의 색을 바꿀 수가 있나요? 없어요. 다른 글자랑 다 같이 바뀌는 건 방법이 있기는 해요. 왜냐면 제가 원래 우리가 지금 코드펜에서 작성하는 이 HTML 영역은 body의 안쪽에 쓰는 거였다라고 했죠. 그래서 body라는 태그한테 컬러를 부여하면 전체를 다 바꾸는 건 가능해요.
이건 됩니다. 이건 되는데 사과만 바꿀 수는 없어요. 그리고 바디한테는 웬만하면 이런 스타일을 주는 거는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과라고 하는 이 텍스트만 콕 집어서 얘만 색깔을 다르게 주기 위해서는 일단 적어도 이 사과라는 텍스트는 어떠한 태그로 감싸져 있어야겠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 녀석을 컴퓨터한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태그를 써야 되는데 div만 쓰래요. 그러면 사과 앞에다가 div 태그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그랬더니 이제 뭐가 문제예요? 줄을 바꾸는 게 문제예요. 근데 이거 줄 안 바꾸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록으로, 그리고 얘한테 컬러를 레드로 바꾸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자,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메뉴 구현. 자, 첫 번째 정답 예시부터 볼 거예요. 자, 두 가지 방법, 이거 똑같은 결과물인데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사이즈가 모두 동일한 상황, 제가 첫 번째 방법으로는 이거 해볼 거예요. 자, 일단은 BMX라고 하는 이 녀석한테도 뭔가 좀 주긴 줘야 되는데, 자, 이게 사실 문제를 풀 때 예시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디테일을 슬슬 잡을 수 있으면 좋아요. 어떤 디테일이냐면, 자, BMX에 마우스를 올리면 커서로 바뀌죠. 얘를 눌러보면 지금 주소창에 샵이라는 게 붙어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 뒤에 샵이 없습니다. 근데 얘를 누르면 샵이 붙어요. 그렇다라는 건 얘는 눌렀을 때 어떠한 동작이 되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쓸 수 있는 태그는 A입니다. A 태그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죠. href라고 하는 속성을 통해서. 그러면 BMX라고 하는 이 녀석은 A 태그를 사용해야 되는 건데, A 태그를 써야 되는데, 자, 마우스가 이 글자를 벗어나도 포인터 모양은 클릭할 수 있는 형태로 유지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샵을 없애놓고 여기를 클릭해봐도 샵이 들어가요. 그렇다는 건 A가 지금 이만큼의 영역을 다 차지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마우스가 바뀌는 영역까지 다 차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디테일을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메뉴 이제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A 태그를 사용해서 우리가 BMX라고 하는 글자를 입력을 할 건데, 여기다가는 샵을 넣어 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 A는 당연히 옆으로 늘어나지 않죠. 왜냐면 얘는 기본 디스플레이가 블록은 아니니까. 그럼 얘를 옆으로 늘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A의 디스플레이를 블록으로 바꿔도 일단 얘는 늘어나겠죠. 얘는 늘어나요. 근데 문제가 정렬이 문제예요. 근데 정렬 사실 이거 하면 되거든요. 왜냐면 A가 가지고 있는 영역이 넓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글자는 갈 곳이 생겼어요. 이렇게 해도 돼요. 아니면 방법이 하나가 또 있죠. 이 A를 div로 감쌉니다. 감싸요. 그리고 div한테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줘요. 그리고 A는 div의 자식으로 있는 A라고 줍니다. 여기서 이 디스플레이 블록은 빠져도 돼요, 안 돼요? 이거 빠지면 옆으로 늘어난 선택은 안 됩니다. 정렬은 됐지만 이건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쓸 것 같으면은 굳이 div로 감쌀 이유가 없겠죠? 자,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BMX는 해결이 됐는데, 자, 글자 색깔 바꿔야 될 거고요. 블랙으로. 그 다음에 텍스트 데코레이션도 없애줘야겠죠? 왜냐면 얘한테는 그런 게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 좀 키워줘야 될 거고요. 한 3REM. 그리고 얘 보면 좀 두꺼워야 되니까 폰트 웨이트 볼드. 그리고 얘네들은 자간이 살짝 붙어있는 느낌이니까 레터 스페이싱 얘를 마이너스 한 3픽셀만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조금 덜 줘도 되겠네요. 자, 이러면 일단 위에 거 해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있는 녀석을 만들어낼 겁니다. 이거는 복사를 해오도록 하고요. 이만큼을 여기다가 붙여넣기. 자, 이러고 나서 저는 어떤 일을 할 거냐면 얘를 태그로 감싸지 않을 거예요. 이 녀석은 그냥 하나의 태그로만 감쌀 겁니다. 각각의 메뉴들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신경을 쓰지 않을 거고 하나의 태그로만 감싼 다음에 이 div한테 텍스트 얼라인 센터, 그래서 얘네 가운데 정렬할 수 있게 일단 해줄 거고 폰트 사이즈를 조금 늘려줄 거고 너무 크죠? 1.5 그리고 굵기 같은 건 딱히 늘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일단 이 정도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뭐 할 거냐면요. MBSP 쓸 겁니다. 자, 어차피 여기 있는 공백은 한 칸을 띄나 이만큼을 다 띄워놓나 의미 없었죠. 그리고 얘는 줄을 바꿔도 의미가 없죠. 똑같죠? 그렇죠? 자, 기본 공백들 다 제거할 거고요. 사실 제거를 안 해도 어차피 한 칸에 띄어쓰기를 인식하고 해도 되겠지만 그럼 너무 지저분하니까 자, 이렇게 한 줄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얘한테 MBSP를 사용해서 여기다가 앰퍼센트 MBSP 이 녀석을 복사 붙여넣기 3개씩 넣을 거예요. 3개씩. 그러면 이 버티컬 바를 기준으로 앞뒤 여백이 총 3칸씩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본다면은 했죠?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MBSP를 사용하는 방식 하나 해봤습니다. 문제가 요구한 이 사이 여백들은 다 동일하게 3칸의 여백을 가지게 될 거고요. 간단하게 할 수는 있지만 코드가 좀 지저분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갈 겁니다. 이번에는 똑같은 결과인데 조금 달라야 되니까 아랫부분만 좀 바꿀게요. 이제부터는 사실 이제 A가 안 쓰여져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근데 이거는 무시하고 밑에 녀석만 좀 해결을 하겠습니다. 자, MBSP 썼던 거 다 지울 거고요. MBSP를 쓰지 않을 거예요, 이제.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버티컬 바를 각각의 태그로 다 감쌀 겁니다. 기존에 있던 그냥 버티컬 바들을 div로 감싼 버티컬 바로 바꿀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고요. 얘는 좀 인식하기 힘드니까 줄바꿈만 좀 넣어줄게요. 사실 저 텍스트들은 줄바꿈을 하는 게 큰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기 편하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줄바꿈을 하게 되면 이제 기본 띄어쓰기 한 칸은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했더니 당장 여기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 난리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녀석한테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 줘야겠죠? 그래야 한 줄을 혼자 쓰지 않고 여러 줄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여러 개를 쓸 수 있으니까. 자, 근데 이거 가운데 정렬하기 위해서 최종적인 이만큼을 좀 감싸 놓겠습니다. 섹션으로. 그리고 섹션한테 텍스트 얼라인 센터 같은 거 하나 줘서 정렬을 시킬게요. 그리고 폰트 사이즈 같은 것도 여기다가 주겠습니다.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섹션의 자식으로 있는 div라고 명칭 좀 바꿔주고 이 div 녀석한테 제가 뭐 할 거냐면 너비를 줄 거예요. 그러면 얘는 버티컬 바 자체가 div로 감싸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만큼이 50만큼 생겨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개발자 도구를 사용해서 직접 영역을 눈으로 좀 본다면 이렇게 div 하나의 여백은 지금 이만큼이에요. 그 안에 정렬되어 있는 버티컬 바가 하나 쓰여져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좌측, 우측 동일할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다 똑같은 여백을 가지게 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이렇게 해결하도록 하고, 세 번째, 이번에는 아이템의 너비가 동일해야 돼요. 힌트는 또 위드죠. 그 말인즉슨 뭐냐, 지금 버티컬 바를 감싼 div한테 너비를 줘서 이만큼의 사이즈를 다 동일하게 만들었던 상황인데, 이제는 얘한테 주지 말고 얘네들한테 div를 줘서 애초에 이렇게 만들어내자 라는 얘기예요. 상황만 바뀌는 겁니다. 지금 정리를 좀 할 거예요. 버티컬 바는 그냥 텍스트로 냅둘 거고, 이제 아이템 문구들을 div로 감싸줄 거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지금 이렇게 만들었더니 얘가 깨지는 이유는 뭘까요? 이거 이렇게 된 이유. 네. 맞아요. 지금 우리는 div한테 50픽셀이라고 하는 사이즈를 줬는데, 자, 이거는 제가 하나 따로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div 같은 태그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텍스트를 이렇게 넣어 놨는데, 이 div의 사이즈를 이렇게 정의해 버리면 얘는 실질적인 영역이 이만큼밖에 안 돼요. 지금 10픽셀이거든요. 이게 지금 100픽셀로 해도 티가 날 거니까 100픽셀로 합시다. 조금 더 써야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div라는 태그가 가지고 있는 사이즈는 우리가 고정을 해놨어요. 너비를. 그래서 이만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 컨텐츠는 이것보다 더 많은 양을 담아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삐져나가는 거예요. 원래는 이 컨텐츠가 가지고 있는 높이나 너비를 최소한으로 감싸주는 게 가장 기본이지만, 너비를 고정시킨 상태에서는 컨텐츠가 삐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얘네가 깨져 있는 건데, 이거는 너비를 바꿔주면 해결이 될 문제니까 120 정도로 좀 넉넉하게 줬더니 해결이 됐죠? 그랬더니 여기는 좀 짧고 여기는 좀 길고, 세 번째 문제가 요구했던 상황이 만들어졌네요. 자, 네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이거는 세 번째 상황에서 호버 부분만 체크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도 지금 링크가 빠져 있네요. 오른쪽 여기는 이제 선택이 안 돼도 되게끔, 여기는 뭐 일반 마우스, 여기는 A 태그의 마우스 형태니까 맞춰보도록 하죠. 그러면 A한테 일단 디스플레이 블럭을 줄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고, 근데 얘를 디스플레이 블럭을 주지 않으면 정렬이 문제예요. 그럼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방식을 여기서 써줘야겠죠? 이렇게. 그래야 정상적으로 적용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녀석들한테 호버를 우리가 부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div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그때 컬러 글자색을 뭐 레드로 바꾸고, 그러면 이렇게 바뀌죠. 자, 근데 이것만으로 여러분들이 만족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얘는 마우스가 어때요? 손가락으로 바뀌었죠. 그렇다라는 건 지금 A 태그로 작성됐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div들을 싹 다 A로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div 부분도 A로 변경을 해줘야겠죠.
그래야. 근데 A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우스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href 속성이 없어서 그래요. 이거 샵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걸 하나만 달아줘도 마우스가 바뀔 겁니다. 이렇게. 근데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얘네들은 밑줄이 생겨나진 않고 있죠? 그렇다라는 건 우리가 여기다가 컬러 블랙과 텍스트 데코레이션 논을 부여를 해야지 된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해결이 된다. 이렇게. 그러면 이만큼만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해준다면 이제 해결이 가능하겠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디테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자가 아닌 옆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바뀌고 있죠. 우리 것도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왜냐면 이 A 자체의 너비를 우리가 수정을 했기 때문에. 그죠? 자, 근데 원래 우리 디스플레이 속성 정리 어제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열어보시면은 원래 A 태그한테는 너비, 높이, 마진, 패딩이라고 하는 속성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예외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우린 지금 너비를 줬는데 문제가 없죠. 인라인 요소라고 나왔는데 A가 인라인 요소니까 너비, 높이 이런 게 잘 적용이 안 돼요, 원래는. 근데 지금 잘 됐어요. 잘 된 이유는 우리가 A한테 인라인 블럭을 줬었기 때문에. 이걸 줬던 이유는 얘가 div일 때 한 줄 혼자 쓰지 말라고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사라져 버리면 당장 지금 너비가 안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인라인 요소니까. 그래서 인라인의 성질을 유지하면서 블록이면 또 안 되니까 인라인의 성질을 유지하되 그러니까 블록이면 안 되는 상황일 때 A 태그한테 너비 높이 이런 거 주려면은 인라인 블록으로 바꿔야 된다. 인라인한테만 너비 높이 같은 게 잘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지금껏 정답도 올려드릴 거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내일은 수업이 없는 거 아시죠? 오늘 아마 안내 문자 다 갔을 텐데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내일 모레 수업에서는 또 다른 개념 좀 배워보고 또 문제 풀어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고생하셨어요.